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한순간에 그동안 묻혀왔던 한국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와 갑질 정황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충격과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자회견 불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 7일 배드민턴협회가 또 하나의 숨겨왔던 사실이 발각되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출국길에 올랐을 때 대한체육회 주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빠진 것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협회의 제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면서 밝혔는데 그날 예정된 기자회견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협회가 대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녀는 협회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가 본인 의사에 따라 불참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그야말로 진실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기자들 앞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의사로 불참한 것처럼 꾸며내다니 이 얼마나 졸렬하고 얄미운 행태입니까? 협회의 이런 행동은 안세영 선수가 기자들을 피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그녀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치졸한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전해진 사실 또한 충격적이었는데 안세영 선수에게 기자회견 불참을 지시해놓고 하루 전인 6일 한국 배드민턴협회의 주요 임원들은 몰래 조기 귀국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택규 회장은 한빛엔지니어링의 대표이자 충남 배드민턴협회 출신으로 2021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 취임했는데 그는 동호인 저변 확대와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 및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내세우며 큰 기대를 모았죠. 그러나 비전문성으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체계는 몇 년째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었는데 더불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성적 외에도 심사위원 평가가 절반이나 반영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들보다 2배나 많은 임원들을 파리로 동행시켰고 이는 직권을 남용해 파리 관광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안세영 선수의 논란이 터지자 이들은 파리에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죠. 마치 협회를 통째로 파리로 옮겨온 것처럼 자체 논의가 가능했을 텐데도 취재진의 연락도 받지 않던 중 갑자기 임원들이 몰래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임원들은 원래 명목상 업무를 위한 출장이기에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 55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대표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고 성과를 거둔 대표팀 선수단이 열렬한 환영을 받을 때 옆에서 같이 환영을 받고 기념사진도 찍어보려는 의도였겠지요. 그러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도둑 입국을 선택한 것인데 김택규 회장은 몰래 귀국을 시도했지만 결국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언론과 마주치기를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기자들에게 포위된 채 어쩔 수 없이 인터뷰에 응해야 했는데 김 회장은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심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협회에서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추후 배포할 보도 자료를 보면 이해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의 답변은 협회 운영 방식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기자가 선수가 협회 측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묻자 김 회장은 난데없이 저와는 갈등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기자가 회장님이 아닌 협회 측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묻자 김 회장은 내가 협회인데 나와 갈등이 없었는데 협회와 갈등이 있었겠냐고 답변했는데 이 발언은 협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며 안 그래도 성난 민심을 더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죠. 김 회장은 자신들과 임원들은 마음대로 비행기 표를 끊고 귀국해버리면서 과거 안세영 선수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하려 할 때는 이를 막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자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한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협회를 감사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구협회뿐만 아니라 양궁협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모든 종목에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국 스포츠계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심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양궁 하나만 바라보던 정의선 회장이 무너져가는 한국 스포츠계를 구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를 이끌며 한국 양궁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인물인데
그동안 양궁 하나만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부패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죠. 양궁협회 내부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님께서는 최근 이어진 체육계 부정부패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알아보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고, 시스템이나 선수 관리 측면에서 양궁협회 측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협회 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이번 움직임이 스포츠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협회장 겸직이 불가능하면 이참에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회장직 겸업은 이제껏 전례가 없지만 양궁협회의 업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 조항을 두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팬들 입장에선 양궁협회의 투명한 공정성 단 하나만 나머지 협회들이 똑바로 실천해도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미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신념과 양궁협회의 공정한 시스템이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도입된다면 이는 한국 스포츠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보호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그녀를 방치하고 혹사시켜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녀는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던 중 갑작스러운 고통에 휘청거렸고 경기가 중단되자 관중석은 숨죽여 지켜보았죠. 안세영 선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은 감출 수 없었는데, 그때 대기실 CCTV에는 그녀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협회의 주장은 그녀를 보호하고 지원했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는데 안세영 선수의 부상은 오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저우 게임 당시 대표팀 트레이너가 부상 부위에 잘못된 테이핑을 했고, 이는 안세영의 통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는데, 안세영 선수는 곧바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그녀를 출전시키려 했죠. 그녀는 그 순간에도 기적 같은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했고 결국 눈물 젖은 금메달을 따내는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은 그녀의 건강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귀국 후 첫 검진에서 안세영 선수는 2에서 5주짜리 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대표팀을 통해 받은 재활치료는 형편없었고 안세영은 협회를 믿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자비로 재검을 받았고 그제서야 부상의 진짜 수준을 알 수 있었는데 최초 진단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으며 테이핑을 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는 걷거나 앉는 것조차 힘들고 다리에 힘을 주는 일 자체를 절대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그녀를 강행 출전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의 선수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갑질이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매체는 지난 1월 허벅지 근육의 이상을 느낀 안세영 선수가 인도 오픈 8강을 기권했다고 보도되었지만 대표팀은 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단독 행동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녀를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출국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자비로라도 귀국해 하루빨리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대표팀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부상을 입고 나흘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던 그녀는 쉬지를 못했는데, 선후배 위계가 있는 대표팀 생활 관행 때문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안세영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치료받지도 못했죠. 이 폭로가 공개되자 전 국민은 뜨거운 분노를 표출했는데, 협회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세영 선수를 방치하고 혹사시킨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인데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요넥스 볼빅 테크니스트 르카프 등 배드민턴 협회와 광고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지금 협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업계는 냉정하기로 유명하다라며 제품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거나 플러스 효과가 별로일 것 같기만 해도 광고를 바로 철회하는데, 한국 광고주들과 글로벌 기업들 또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황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배드민턴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광고업체를 불매운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2의 안세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반응이었는데요.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의 폭로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자 체육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며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고 하죠. 하지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의 행적은 이미 불신을 낳기에 충분했는데 얼마 전 성추문에 휘말린 코치를 복귀시키려 했고 딸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건까지, 그리고 이제는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각 협회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기흥 본인의 사면임까지 가능하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보다 못한 문체부에서 불허 처분과 지원금 4,200억 전액 삭감 처분을 내려서 강대강 대치 상황일 정도죠. 인터넷과 SNS에는 누가 누굴 조사한단 말인가? 그나물에 그 밥이다는 말들이 쏟아졌는데 대한체육회와 협회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과연 이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떠오른 논란 중 하나는 양궁 경기장에서 일어난 체육회 소속 임직원들의 매너 없는 관람 태도입니다.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양궁 경기장을 찾은 이들 체육회 임직원들이 그들의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들의 행태는 관중석에서 매너 없는 관람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팀 코리아 단체복을 입고 체육회 소속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는 특별하다는 오만함이 배어있는 듯했죠. 경기장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 가운데 이 임직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관람을 즐겼는데 선수들이 경기 중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현지 관중석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들은 선수가 화살을 쏘기 전부터 텐을 외치며 상대 선수의 심리를 교란시키는가 하면 경기 중에도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통화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경기장의 예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한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품격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낀 다른 한국 관중들은 자신들의 태극기를 내려놓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경기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 체육계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말해주죠.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체육계를 이끌고 있다는데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한순간에 그동안 묻혀왔던 한국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와 갑질 정황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충격과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자회견 불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 7일 배드민턴협회가 또 하나의 숨겨왔던 사실이 발각되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출국길에 올랐을 때 대한체육회 주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빠진 것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협회의 제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면서 밝혔는데 그날 예정된 기자회견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협회가 대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녀는 협회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가 본인 의사에 따라 불참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그야말로 진실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기자들 앞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의사로 불참한 것처럼 꾸며내다니 이 얼마나 졸렬하고 얄미운 행태입니까? 협회의 이런 행동은 안세영 선수가 기자들을 피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그녀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치졸한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전해진 사실 또한 충격적이었는데 안세영 선수에게 기자회견 불참을 지시해놓고 하루 전인 6일 한국 배드민턴협회의 주요 임원들은 몰래 조기 귀국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택규 회장은 한빛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자 충남 배드민턴협회 출신으로 2021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 취임했는데 그는 동호인 저변 확대와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 및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내세우며 큰 기대를 모았죠. 그러나 비전문성으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체계는 몇 년째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었는데 더불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성적 외에도 심사위원 평가가 절반이나 반영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들보다 2배나 많은 임원들을 파리로 동행시켰고, 이는 직권을 남용해 파리 관광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안세영 선수의 논란이 터지자 이들은 파리에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죠. 마치 협회를 통째로 파리로 옮겨온 것처럼 자체 논의가 가능했을 텐데도 취재진의 연락도 받지 않던 중 갑자기 임원들이 몰래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임원들은 원래 명목상 업무를 위한 출장이기에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 55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대표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고, 성과를 거둔 대표팀 선수단이 열렬한 환영을 받을 때 옆에서 같이 환영을 받고 기념사진도 찍어보려는 의도였겠지요. 그러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도둑 입국을 선택한 것인데, 김태규 회장은 몰래 귀국을 시도했지만 결국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언론과 마주치기를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기자들에게 포위된 채 어쩔 수 없이 인터뷰에 응해야 했는데, 김 회장은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심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협회에서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추후 배포할 보도 자료를 보면 이해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의 답변은 협회 운영 방식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기자가 선수가 협회 측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묻자 김 회장은 난데없이 저와는 갈등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기자가 회장님이 아닌 협회 측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묻자 김 회장은 내가 협회인데 나와 갈등이 없었는데 협회와 갈등이 있었겠냐고 답변했는데, 이 발언은 협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며 안 그래도 성난 민심을 더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죠. 김 회장은 자신들과 임원들은 마음대로 비행기 표를 끊고 귀국해버리면서 과거 안세영 선수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하려 할 때는 이를 막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자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한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협회를 감사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구협회뿐만 아니라 양궁협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모든 종목에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국 스포츠계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심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양궁 하나만 바라보던 정의선 회장이 무너져가는 한국 스포츠계를 구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를 이끌며 한국 양궁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인물인데, 그동안 양궁 하나만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한국 스포츠계 전반의 부패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죠. 양궁협회 내부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님께서는 최근 이어진 체육계 부정부패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알아보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고, 시스템이나 선수 관리 측면에서 양궁협회 측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협회 간 교류가 없었던 만큼 이번 움직임이 스포츠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협회장 겸직이 불가능하면 이참에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회장직 겸업은 이제껏 전례가 없지만 양궁협회의 업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 조항을 두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팬들 입장에선 양궁협회의 투명한 공정성 단 하나만 나머지 협회들이 똑바로 실천해도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미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신념과 양궁협회의 공정한 시스템이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도입된다면 이는 한국 스포츠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보호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그녀를 방치하고 혹사시켜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녀는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던 중 갑작스러운 고통에 휘청거렸고, 경기가 중단되자 관중석은 숨죽여 지켜보았죠. 안세영 선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은 감출 수 없었는데, 그때 대기실 CCTV에는 그녀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협회의 주장은 그녀를 보호하고 지원했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는데, 안세영 선수의 부상은 오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저우 게임 당시 대표팀 트레이너가 부상 부위에 잘못된 테이핑을 했고 이는 안세영의 통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는데 안세영 선수는 곧바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그녀를 출전시키려 했죠. 그녀는 그 순간에도 기적 같은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했고 결국 눈물 젖은 금메달을 따내는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은 그녀의 건강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귀국 후 첫 검진에서 안세영 선수는 2에서 5주짜리 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대표팀을 통해 받은 재활치료는 형편없었고 안세영은 협회를 믿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자비로 재검을 받았고 그제서야 부상의 진짜 수준을 알 수 있었는데 최초 진단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으며 테이핑을 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는 걷거나 앉는 것조차 힘들고 다리에 힘을 주는 일 자체를 절대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그녀를 강행 출전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의 선수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갑질이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매체는 지난 1월 허벅지 근육의 이상을 느낀 안세영 선수가 인도 오픈 8강을 기권했다고 보도되었지만 대표팀은 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단독 행동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녀를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출국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자비로라도 귀국해 하루빨리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대표팀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부상을 입고 나흘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던 그녀는 쉬지를 못했는데 선후배 위계가 있는 대표팀 생활 관행 때문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안세영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치료받지도 못했죠. 이 폭로가 공개되자 전 국민은 뜨거운 분노를 표출했는데 협회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세영 선수를 방치하고 혹사시킨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인데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요넥스 볼빅 테크니스트 르카프 등 배드민턴 협회와 광고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지금 협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업계는 냉정하기로 유명하다라며 제품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거나 플러스 효과가 별로일 것 같기만 해도 광고를 바로 철회하는데 한국 광고주들과 글로벌 기업들 또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황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배드민턴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광고업체를 불매운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2의 안세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반응이었는데요.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의 폭로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자 체육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며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고 하죠. 하지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의 행적은 이미 불신을 낳기에 충분했는데 얼마 전 성추문에 휘말린 코치를 복귀시키려 했고 딸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건까지, 그리고 이제는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각 협회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기흥 본인의 사면임까지 가능하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보다 못한 문체부에서 불허 처분과 지원금 4,200억 전액 삭감 처분을 내려서 강대강 대치 상황일 정도죠. 인터넷과 SNS에는 누가 누굴 조사한단 말인가? 그나물에 그 밥이다는 말들이 쏟아졌는데 대한체육회와 협회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과연 이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떠오른 논란 중 하나는 양궁 경기장에서 일어난 체육회 소속 임직원들의 매너 없는 관람 태도입니다.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양궁 경기장을 찾은 이들 체육회 임직원들이 그들의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들의 행태는 관중석에서 매너 없는 관람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팀 코리아 단체복을 입고 체육회 소속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는 특별하다는 오만함이 배어있는 듯했죠. 경기장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 가운데 이 임직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관람을 즐겼는데 선수들이 경기 중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현지 관중석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들은 선수가 화살을 쏘기 전부터 텐을 외치며 상대 선수의 심리를 교란시키는가 하면 경기 중에도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통화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경기장의 예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한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품격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낀 다른 한국 관중들은 자신들의 태극기를 내려놓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경기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 체육계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말해주죠.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체육계를 이끌고 있다는데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